과제는 마지막 단원 스텝 B까지만 낼게요. B까지만. 자, 다음에 너희들이 수투를 지금 이제 1학기 때 당장 하는 친구들은 좀 더 공식 많이 외워야 되고 2학기 때 하는 친구들은 이 정적분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에. 그다음에 공식이 있으면 아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림하고 연결만 시켜놓으면 돼 일단. 다음에 공식을 외우면 되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하고 2차 함수 나오면 2차 함수에 대한 넓이 문제는 많은 문제를 다 이 공식으로 문제 풉니다.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다 이 공식을 쓰니까 이 공식을 이용할 줄 알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요. 얘는 이제 3차 함수 그림인데 3차 함수도 간간히 한 번씩 등장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중근 한근을 갖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중근 한근을 갖는 상황은 3차 함수와 직선도 있고 3차 함수와 2차 함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면 여기다 그대로 그려버리면 그림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나올 수가 있지. 3차 함수, 2차 함수. 그렇게 되면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 점이 알파 값이고 이 점이 베타 값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 이거지. 연결 이해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림이 정형에 대한 그림은 공식이 왜 중요하게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이 그림 볼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을 때 0부터 4까지 프라임 x의 절대값. 자, 프라임 x에 대한 절대값. 프라임은 뭐죠? 변화율이죠. 프라임은 뭐라고?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변화율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을 건데 다 양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문제의 기본 풀이는 양수냐 음수를 구분해서 푼다. 그러면 지금 fx가 이렇게 되는데 프라임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감소. 그러면 얘를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1차 함수가 나오겠죠. 요놈이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프라임 x를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꺾어 올렸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절대값 프라임 x 그래프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라 이 말이 되겠죠. 0은 여기고 4는 여기가 대칭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뜻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자, 프라임 x가 이거였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뭐야?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겠지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 증가로 나오겠네요. 변화율은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변화율은 부호가 반대고 뒤집혀진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뒤집혀가지고.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요. 뒤집혀서 나와요. 이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얘는 그대로 가니까 얘는 그대로 그리겠죠. 얘가 뭐냐면 절대값 f 프라임 x를 정적분한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분한 그래프. 그러면 0이 어디냐면 0은 지금 0은 여가 있고 2는 요 정도 있어요. 4는. 이 정도? 자,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나는 선택하자 우리는. 자, 따로 해석을 해보면 이 식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프라임 그래프의 절대값을 이 그래프를 0부터 4까지 정적분하자. 이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고
얘를 절대값을 우리는 부를 나누어서 풀 거잖아. 음수인 것과 양수인 걸 나눠서 푼다는 게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근데 그 기본적인 성질인데 가장 중요하면서 문제가 조금 풀이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식이 좀 길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는 음수고 2부터 4까지는 양수니까 얘를 분리해서 풀겠죠.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4까지 하고.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0부터 2까지는 뭐야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겠네요. 프라임 있습니다. 프라임까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f2에서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x입니다. 그래서 2에서 0을 빼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적을게요. f0 마이너스 f2 플러스 얘는 f4 마이너스 f2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선생님 풀이한 거는 뭐냐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기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 거야. 0부터 2까지는. 2부터 4까지는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수와 양수를 분리해서 풀었다는 식이 요 방법이야. 다른 생각은 얘를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잖아. 됐습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얘가 이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놈은 식을 하면 얘가 두 칸이니까 fx는 얼마죠? 2분의 1이었나요? 2분의 1. 여기서 fx는 2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 보네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가 앞으로 빠지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1이, 얘는 기울기가 2야. 그럼 여가 2니까 여가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넓이와 요 넓이 다 더하면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4가 되는 거야. 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풀었던 거고, 자, 직선이 아니면 이렇게 못 풀 거 아니야. 곡선이 2차 함수 그래프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는 바로 계산 못하고 정적분을 계산해야 될 거고. 잘 보세요. 여기서 자 F0에서 F2를 뺐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0에서 F2를 뺐다. F0에서 F2를 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0은 여기 이 값입니다. 이 값이야. F2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얘를 뺐다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F4에서 이거 fx 그래프야. F4에서 F2를 뺐다는 말은 여가 F4야. 여가 F2야. 요걸 뺐다 이겁니다. 그래프가 3에서 1로 내려왔는데 뒤집어서 뺐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3에서 2를 뺀 거야. 얘는 3에서 2를 뺀 거라고. 그럼 얘를 보면 쉬워져요. 얘는 뭐야? 얘를 부정적분한 내용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야? 얘가 F4는 아니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그래프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고 프라임 값을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식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이 다음에 t로 나오고 이놈의 x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부분을 이 내려오는 것을 뒤집어서 올라가다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로 요 식의 의미만 이해를 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조금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여기서는 뺀 거고 요 놈에서는 뺀 거지. 순서는 기본적으로는 정적분하면 요 놈에서는 빼고 요 놈에서는 뺀 거잖아. 뒤집어서 뺐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다 올라간 어떻게 해석하면 편하냐면 움직인 거리로 해석합니다.
움직인 거리. 내려왔다가 올라갔잖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움직인 거리는 다음에 속도, 속력 쪽에서 또 등장을 할 거야. 위치의 변화는 이 점에서 1로 갔다가 다시 3으로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0입니다.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뒤로 갔다가 올라가서 움직인 거리는 4가 되는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움직인 거리라고 해석되면 아주 쉽게 바로 끝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야. 식으로 보여줬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오른쪽 문제는 바로 끝났습니다. 프라임 x의 절대값을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f'을 다음에 저번에 미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f'을 활용 쪽에서 속도라고 말했어요. fx는 위치고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절대값 붙이면 속력입니다. 속력이야. 그거에 대한 정적분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얘는 답은 바로 8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미분에 나오는 식의 형태에 대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여튼 간에 지금 요겁니다. 요거. 어떤 값을 기준으로 우함수, 기함수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A 나왔다는 것은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달라는 소리고 이게 다음에 응용이 되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요 선의 대칭인 그래프는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볼 거라고. 여가 3의 대칭이면 왼쪽 마이너스 5, 오른쪽 11 이렇게 나온다고. 이 수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우함수, 기함수 성질 그대로 이용할 거고 우리는 기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적분하면 0이 되니까 안 할 거야. 그래서 기함수는 안 할 거야. 0이니까. 기함수는 안 할 거야. 기함수는 안 할 거야. 재훈아 정신 차려. 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안 보이냐? 기함수. 아이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우함수는 짝수함수, 기함수는 홀수함수. 수투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우기에 대해서. fx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 나오는데 다항함수는 바로 알아야지. 얘는 다 기함수야. 다 기함수야.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까?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짝수들밖에 없잖아. 우함수야. 얘는 뭐밖에 없어? 홀수밖에 없지. 얘는 기함수야. 우기를 곱하면 기야. 어떻게 알아 있어? 가장 쉽게 우함수 대신에 x제곱을 넣어놓고 기함수 전에 x를 넣어가지고 확인만 하라고 이거. 우기 확인만 해. 우기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일부적으로 우기가 발생하는 거 현재 우기야. 우기 곱하면 x제곱이 있어. 얘는 기함수야.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겠죠. 0이야. 다음은 정적분이 포함된 시 A부터 B까지 나오면 얘는 상수로 인정을 하고 미분하면 0이 된다.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FT는 미분하면 얘는 X에 관한 식입니다.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 TFX, FT도 그냥 하나의 식이다. 그래서 TX, FX 미분하면 나온다. 그 다음에 XFT는 T의 적분 변수니까 이 X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곱미분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면 식을 분리를 해서 미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산 문제로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기말 파트만 따지면 두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기말 파트만 따지면 두 문제.
그 다음에 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러한 식의 형태, 이러한 식의 형태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알았어요? 공부를 할 때 이제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미분계수는 뭘 맞춰야 돼? 식의 폼을 맞추고 나서 프라임 쓰면 fx 바로 요 식이 그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fx는 요거 그대로 요 식을 이용해서 a 값만 넣으면 끝난다 이 말이지. 식의 해석이 문제지 요놈을 가지고 뭐 해란 소리가 아니야. 식 해석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미분계수 할 때 식이 위 분자가 복잡한 식이어도 다 뭘로 fx로 놓고 프라임으로 넘어가면 쉽게 계산한다 이거야. 극한으로 가면 약분해야 되겠지만 미분으로 생각하면 그 식을 fx로 놓고 미분계수로 읽어버리면 미분해가지고 상수값 집어넣으면 바로 끝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는 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거지.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상수 하나가 구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좀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안 넣는 거고 일단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조건이 부족한 것은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을 봤더니 적분 변수가 t야. x. 오 얘는 도라이야. 도라이가 아니야. 변수. 돌연변이. 얘가 있으면 안 돼. 재호나 웃지마. 너야 너 이씨. 그럼 얘를 어째? 분리를 시켜라고 했죠. 요 생각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야. 식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는 안 나오니까. 다음에 연습하다 보면 요 식이 요 식이 맨날 이게 나오더라. 이거는 습관이 붙으면 그때 사용하고.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요놈은 곱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뒤에 거 미분. 오! 이게 또 사라지네. 이게 사라지고 이게 된다. 이건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식이 나왔네.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됩니다. 자, 또 해야 돼. 그래서 상수값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미분. 뭐야, 끝났네.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하나의 함수라고 봤어요. 자, 적분 변수는 t입니다. 적분 변수는 t니까 t에 관한 식이 있어. 그리고 나서 1하고 x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 식에는 t가 남아있어? x가 남아있어? x가 남아있다고 했지. t는 사라집니다. 이게 적분 변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야. 적분할 때만 쓰는 변수야. 그게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놈은 x에 관한 식이야. 그래서 얘를 라지 fx로 쓴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보면 순간 우리는 첫 번째 뭐 한다? 뭐 한다? 1을 넣는다. 0이 된다. 두 번째 이놈을 미분한다. 이게 기본 과정이야.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일단 요걸 써놓고 가라 이거야. 우리가 극한에서 0분의 0꼴을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된다는 식을 써놓고 갔단 말이야. 그가 똑같은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 식은 fx는 뭐야 프라임이야? 이거 잘못 나왔어요? 지워. 이거 프라임 아니야. 그냥 f야. fx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f 그래프야. 자, f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식의 의미는 fxt를 이 그래프를 1부터 x까지 정적분하라는 소리야. 1부터 x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x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줄게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안 갈게요. 1이야.
그럼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라. 0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부터 x가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정적분을 할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잖아. 그럼 이거 한번 음수값이 떨어질 거야. 이해됩니까? 음수값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음수값이 떨어지고 3까지는 뭐야? 음수값이 떨어지겠지. 누적적으로. 근데 3을 넘어서면 이제 양수값이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이겠지.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잖아. 라지 fx 그래프는 넓이에 대한 생각이니까. 하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고?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됩니까? 넓이적인 생각으로 푼 거야.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얘를 거꾸로 가봅시다. x가 1보다 왼쪽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은 우리가 정적분적인 그대로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넓이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가면 범위가 반대가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반대가 되면 넓이가 반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에서 이쪽으로 가면 x축 위에 있지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요 생각을 이용을 해서 내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그래서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현재 여기는 양수, 음수 쭉쭉 가다가 어떻게 돼? 음수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음수 여기까지는 음수,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양수. 극소값인데 극대값을 구하라겠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생각? 자, 봅시다. 얘를 미분한 게 fx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미분 그래프야. 그럼 요 놈을 보면서 우리는 라지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어디만 잡아서 그려? 0만 잡아서 우리는 그리잖아. 0. 얘는 뭐야? 플러스.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어. 여기서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지. 그대로 나서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라지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x가 여기에 있으면 양수, 음수? 아까 여기에 있으면 양수, 음수. 여기에 있으면 음수.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많은 음수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양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네. 여기 아는 사실 하나. F1이 얼마였어? F1이 0이었죠. 요 값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 사실 프라임 그래프만 보면 fx는 위치는 안 나온다겠는데 이 값이 하나 있어야 y좌표의 위치가 등장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극대값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거야. 뭔지 알겠나요? 자, 정적분 보이죠? 요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에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뭐만 했냐면 fx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말했고, 이제는 두 그래프가 뒤쪽에 있나? 없으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넓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됐어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fx.
얘가 gx. 그래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넓이는 우리는 fx에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왜?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자 바꿔보시죠. x축은 어디 있어? x축. 여기 x축 어디 있어? 둘러싸인 넓이는 x축과 관계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f-c라는 새로운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발생하고 두 개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는 f-g의 그래프야. 그러면 a가 여기, b. 다시 말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이 말이 되겠죠. 식을 이렇게 바꾸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여기는 x축이고요. 다시 말해서 두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다 이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가 여기가 f야. 여기가 g야. 여기가 a, b, c. 정적분하고 넓이는 차이점은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이냐, 정적분이면 그냥 계산하면 나올 거고 넓이로 가면 꼭 식 자체를 넓이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돼.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F를 먼저 기준으로 본다 하면 G가 아래에 있고 G가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바로 간다면 절대값을 붙이고 가야 됩니다. 요게 넓이식이고 요 식은 A부터 B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빼도 되고 B부터 C까지는 fx, gs를 순서 바꿔도 되는데 fx에서 gx를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된다 이거죠. 이 시간에 좀 더 연산은 나옵니다. 이게 적분하면 똑같은 식인데 집어넣은 값이 순서가 달라지겠죠? 알겠어요?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꼭 먼저 이런 점을 구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누가 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연산을 하게 되면 교점은 나옵니다. 3차하고 2차야. 우리가 2차, 1차는 그래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를 알아. 2차, 1차는 누가 위에 있는지를 알겠지. 이거잖아. 무조건.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알파부터 베타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다고. 누가 위에 있는지 아니까. 근데 3차는 누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일단은 두 가지. 출발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을 구해야 되고 교점 구해놓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교점부터 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교점부터 구해야 됩니다. 교점 몇 개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는 3개가 나온다고 봐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나올 수는 있어 없어? 하나만 나오면 둘러싸을 수가 없어. 3차고 2차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러쌀 수가 없어. 교점이 적어도 몇 개나 나와야 돼? 2개는 나와 둘러쌀 수가 있어. 3개가 나오면 이렇게 둘러싸고
그래서 교점부터 구하는 게 맞겠죠? 에?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야. 하나 찾았습니다. 1. 그래서 얘가 지금 x-1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야. 하나는 두 개 나왔어요. 중근이네, 중근. 중근 나오면 문제가 쉬워. 그럼 3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정확하게 따지면 1이고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2차 함수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식이 완벽해지는 거고, 알았어요? 이게 위쪽 아래쪽이 잘 생각이 안 나오면 내가 그냥 하나를 음수로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문제 이렇게 해서 얘를 구했단 말이야. 내가 여가 위인데 여가 위라고 생각하고 풀었어. 그럼 여가 위라고 생각하면 뒤집어지겠지 이쪽은. 그래서 풀면 음수가 나온다고. 내가 FG하고 위치를 잘못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음수값이 떨어진 거야. 반대로 풀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혹시 이용할 수는 있겠지. 내가 잘못 풀었다는 생각을 하면. 상황 판단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한쪽은 양수면 한쪽은 음수가 돼. 무조건. 접선인 경우는 다릅니다. 접선이 나온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선생님 그려줬던 그림이야. 기억납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분모는 12분의 1입니다. 2, 3, 6, 3, 4, 10이에요. 2차 그래프,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도 있는데 그거는 안에 알려주지도 않았어 지금은. 그러면 요거의 답은 자 인티그럴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다고? x제곱이 나는 위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식을 쓴 거고 얘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안 서면 두 점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어도 돼. 그리고 답이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그냥 앞에 붙여버리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2분의 최고참 계수는 1이고요. 1-2에 1-2의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그리고 정적분 계산은 분수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연산이 까다롭다는 생각은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냐면 얘놈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한 번 더 적었네.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근데 얘는 양수 음수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한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감사하게도 앞에 계수가 정수 계수가 나오면 감사인데 분수 계수가 나오면 계산 연산이 힘들어져. 그래서 변산을 할 때 1 마이너스 넣고 빼도 되지만 그 연산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더 연산이 빠를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1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 요 연산이 빠른 경우가 많아요. 뭔 식인지 알겠니? 하나씩 뺐다 이거야.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4, 1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16, 15 마이너스니까 4분의 15 얘는 9, 8 플러스 8 쟤는 12 4분의 얼마입니까? 20? 15가 나오면 안 되는데? 15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아, 5가 사라진가요? 한번 해볼까? 맞아, 가볼게요. 20, 80, 95인데? 95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서 틀렸지?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 계산이 8이 아니라 9. 이거 8 9 여가 9 그럼 여가 21 84 15 99 맞나요? 99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9인가요? 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3 12 27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7 얘가 3이 4마리니까 3 한 마리 없어지고 4분의 27 이래 되겠죠 왜 이러면 이렇게 푼지는 알겠지 그만큼 빨라지니까 그래 정적분 연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자, 요것부터 할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임.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자는 것도 지금 뭡니까? 수직선 운동이야. 수직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T에서 속도 조심하세요. 속도, 속력 잘 읽어야 돼. 헷갈립니다.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값이고 속력은 절대값적인 내용이니까 양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속도는 전진 후진이 있지만 속력은 전진 후진을 생각하지 않고 후진도 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위치 여기 있는 생각은 물리적인 생각이니까 언어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쉽게 마무리 짓습니다. 위치의 변화랑 움직인 거리 느낌 좀 있어야 돼.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고 위치가 변화를 얼만큼 했을 거고 내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위치는 어떻게 돼? 원래 위치에서 움직인 위치가 있겠지. 응? 현재 출발이 어디서 위치식이 나온 게 아니라 뭔 식이 나왔어? 속도식이 나왔지. 자, 위치를 선생님이 좀 미분할 때도 했어요. 얘가 xt가 위치, vt가 속도, at가 가속도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미분이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적분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안 할 때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인티그럴 두 번째부터 적게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vt dt를 계산하면 내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변했는지 마이너스로 변했는지. 됐어요?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되냐? 위치라는 것은 위치 x라는 것은 원래 초기 위치가 있겠지. 처음에 출발점 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했냐 식 이해됩니까? 내가 1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어. 됐습니까? 얘가 0이고 여기서 10에서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멈춰 있었다고.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란 소리야. 거리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위치적 변화가 마이너스 3. 그럼 나의 위치는 7이 됐다가 위치라고. 이 마이너스 3이 위치의 변화량이고. 알겠습니까? 자, 움직인 거리는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 다 어째야 돼?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움직인 거리식은 A부터 B까지 절대값 V, T, dt 아까 했던 식입니다. 이 식이 F 프라임 T 절대값이야.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미분 쪽에서 적분적 함수에서 적분 앞쪽에서도 요 프라임이지 원래 f 프라임 t의 절대값에 대한 것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전진 후진 한 것도 다 더해달라 이거지. 내가 얼마만큼 걸었냐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요 식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위치의 식인지
속도의 식인지. 위치의 식은 fx야. 속도의 식은 f'x야. 읽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넓이적인 생각이 더 들어갔다. 넓이적인 생각이 들어갔다 이거지. 프라임 x를 넓이적인 부분이 fx야. 알겠습니까? 다음은 이쪽입니다. 넓이야.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는 그래프가 일단 증가함수 그래프가 제일 더 많이 나올 거고, 얘는 양수 그래프인데 역함수가 있다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단 소리야. 1대1 대응이 됐단 소리고, 역함수가 있는데 f랑 g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증가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그래프가 y는 x 위에 있다고. 그러면 역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대칭적으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3차함수 역함수 못 구해. 그래서 대부분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본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역함수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A, B, C 정적분 보이죠? 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나오면 누구에서 fx를 x를 빼서 절대값을 그냥 씌워버릴게요.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요게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fx가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s는 요놈을 2배만 하면 되겠죠. 해석은 되죠. 나머지는 정적분 쪽이야. 두 곡선이야. 두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겁니다. 절대값은. A부터 B까지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벗길 거고, A부터 B까지는 P부터 C까지는 음수 붙여서 계산할 거다. 이게 그 전 단계 문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의 기본식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기본식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fa부터 fb까지 gx라는 것은 역함수입니다. 요게 기본식이야. fx를 a부터 b까지 할 거고 역함수는 fa부터 fb까지를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구할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프로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쉽게 가볼게요. 쉽게. 그러면 역함수가 어떻게 나오냐? A가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있나? 이 정도까지 잘 안 보이는데? 비율이 잘 안 보여. 대충 그림인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잘 보려면 이렇게 간 게 더 잘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 게 좀 더 잘 보일 수는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fx야, 파란 것이. 얘가 의미는 뭐냐면 a부터 b까지 요거의 넓이를 말하고 있고, 요거의 넓이. fa는 어디냐면 fa는 여기야. fb는 여기야. 함수가 지금 fx가 지금 a하고 b부터니까 fa가 fb가 여기고, fa, fb를 어디로 갖고 와가라? gx라는 그래프의 x좌표로 갖고 와야겠지. x좌표 갖고 오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갖고 오라고. fa가 여기,
y는 x를 그린 이유가 이거야. 여가 fa고 여가 fb야. 그러면 요 넓이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요 넓이를 말하고 있다고. 됐니? 그럼 요 넓이 더하라는 소리인데 그림을 보면 느낌이 있지? 여기랑 어쩌니? 같게 보이지 일단은 우리는. 뭐 모르더라도 같게 보인다는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식의 해석을 좀 해달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위치가 A, B, FA, FB가 맞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B, FB에서 A, FA 계산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나왔죠? 요게 F1이야. F0이야. 여가 F1이면 딱 만든 형태라고요. 0부터 1까지 F0부터 F1까지 Fx, Gx.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 때 하면 되는 거고 당장이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뭐 이렇게도 나온다. 이 식을 얘를 그냥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만 질문한다는 말은 역함수에 대해서 인티그럴 fa부터 fb까지 gx, dx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bfb-afa는 함수값 좌표 나왔을 거니까 구할 수 있고 빼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정적분을 해서 빼달라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 말이야. 이 넓이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형태니까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으로. 역함수 문제는 두 가지. y는 x랑 fx하고 gx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은 이런 그림이고 네? y는 x라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서 투비할 거고 직접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 식인지 모른다 하는 식은 이 식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가 역함수적인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에 하나만 문제를 풀어줄게요. 보세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를) 할게요. 자, 제목을 아직 안 붙일게요. 적분할 거야. 누구로 적분할 거야? t로 적분할 거야. 그럼 요 식은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지. 그럼 x는 뭐야? 상수야. 적분에서는 x가 상수야. 이해되니? 그러면 그러고 나서 t에다가 0하고 2를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t는 죽겠지. 사라지겠지. x는 남아있겠죠. x는 상수니까 남아있겠지. 그래서 요 식은 fx라는 식입니다.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x하고 t가 지금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양수음수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t 지금 x가 기준이 아닙니다. t가 기준이야. t가 x보다 크냐 작나에 따라서 양수음수가 바뀌어지는 거지. 알겠나요? 그럼 x가 뭔지 모르는데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정적분은 넓이와 관계가 돼 있죠. 정적분은 뭐가 관련됐다고?
넓이와 관련됐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어떤 그래프? 요 그래프. 얘는 x 그래프야, t 그래프야? t 그래프야. 지금 t에 대한 정적분하고 있으니까 얘는 뭔 그래프? t 그래프라고. 그리고 x가 너가 헷갈려서 그래. x는 상수라고 해? x는 상수야.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만 정적분할 거야. x의 위치가 모르니까 0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이게 이쪽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문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이거랑 유사하게. 이 문제는 무조건 100% 풀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그러면 0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x만 기준으로 따지면 이쪽부터 가는 게 맞은데 왜냐면 현재 x가 2보다 어찌니 크잖아. 됐어요? 거꾸로 간 거야 지금. x가 2보다 클 때 등호는 관계없을 거고요. 크게 되면 지금 요 식의 의미는 뭐야?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넓이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해? 직선이니까 쉬워.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45도야. 그러니까 아주 쉽다고. 요 길이가 얼마야? x. 맞나요? 요 길이가 얼마야? x에 그럼 x제곱 2분의 1야. 얘도 쉽지? 다시 말해서 fx는 2분의 1의 x제곱에서 x-2의 제곱을 뺀 겁니다. 사 4x 직선이 나왔네요. 두 번째는 0부터 x가 2 사이에. 그러면 0부터 2 사이는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0이 여가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어쩔 거야? 더하겠죠 이제. 이 거리는 마찬가지로 뭐고? x고 요 거리는 뭐야? 2-x야. 어차피 제곱할 거니 x-1로 써도 관계는 없지만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fx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2x제곱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2x 플러스 4 2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x가 2보다 작은 부분 2보다 컸어. 0부터 2까지 2보다 작았어. 0보다 작았죠. 이쪽에 있는 경우죠. 이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겠네. 이 넓이는 2에서 x를 뺀 거고 이 넓이는 0에서 x를 뺀 거야. 그대로 식을 적으면 fx는 2분의 1에다가 2-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등장한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누굴 기준으로 여기 축이 얼마야? 1이죠. 축이 얼마야? 가운데 축이 1이라고 해. 1을 기준으로 (0)(2)라는 라인이 있고 (2보다) 클 때는 양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2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가운데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잖아요. 얘가 지금 두 칸이야. 두 칸. 요놈의 넓이를 여기서 잴 거야. 이렇게. 재겠지? 넓이가 점점 어쩌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계속 줄어들지. 계속 줄어들다가 어째 돼? 딱 이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고 이제 넓이가 늘어나고 있지. 늘어나고 있지. 왼쪽과 오른쪽이 어쩌겠어.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대칭적이면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갖는다? 1일 때 갖는다. 그래서 그 1에 대한 위치의 질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요 놈은 이 전반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고 소수령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딱 이 점만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요 점 위치는 뭘 의미하는 게 뭐야? 요 넓이야, 요 넓이. 요 넓이 얼마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1입니다. 이 식에다 뭘 넣으면 되는 거야? 1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꼭지점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이 되잖아. 그 의미가 이때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해석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로 이 방법론, 과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 따라서 뭔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내줬고요.